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아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네. 오늘은,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 가지고 왔어요. 네. 어, 이 책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선생님 책꽂이에도 한참 꽂혀진 지가 오래된 책인데,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친구들과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읽을만 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재밌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자, 전체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약간 추측하면서 전체 목차에서 앞부분 1장, 2장, 3장 초반 부분으로 오늘 나눌게요. 네. 자, 이 책을 펼치고 내가 직접 읽는 거는, 시도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시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소개합니다. 자, 볼까요? 리처드 도킨슨, 이분이 이 책이 출간된 지는요, 40주년 기념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초판이 그럼 언제쯤 나왔다는 걸까요? 40주년 기념판이 나왔다는 건 이 책이 이미 40년이 넘었겠죠. 1970년대에 나온 걸로 되어 있던데, 봅시다. 36주년 기념판 서문도 앞부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목차 들어가기 전에 한참 이런 부분이 나와요. 개정판 서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판 건두사라고도 되어 있네요. 자, 76년입니다. 1976년에 이 책이 처음으로 발간이 됐네요. 그러면 정말 40년이 넘은 책이 맞네요. 초판 서문이 또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고요. 자, 초판 서문에서 1976년 여기 되어 있습니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요. 초판 서문에서 이 책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체크한 걸로 보면요. 자, 우리는 생존 기계다.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운반자다.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을 얘기하겠죠. 하나하나의 개체. 그렇죠? 뭐 사피엔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나는 동물 행동학자이고 이 책은 동물의 행동에 관한 책이다. 최근에 뭐 관련해서 이 행동과 관련된 뭐 이렇게 학문이 많이 있잖아요. 동물 행동학자라고 하시는데 뭐 행동 심리학, 뭐 행동 철학 뭐 이런 말도 있나요? 행동이랑 관련돼서 학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제목이 이 이기적이다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기적이다라는 수식어를 받아들일까에 대한 논쟁은 있는데 작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더 중요한 힘이 실리는 단어는 이기적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기적이라는 말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진짜 키워드는 유전자. 유전자가 되는 거죠. 여기 볼게요.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자, 자, 이기적 유전자 대신에 제목으로요. 불멸의 유전자 또는 이타적인 운반자, 협력적 유전자라고도 지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협력적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기적이라는 표현과 좀 반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협력적인 유전자와 이기적인 유전자는요. 단어의 뜻은 다를 수 있지만 맥락상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력적인 것도 때로는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이라고 한 단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쓴 건 뭘까? 어떤 점이 이기적일까? 그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생존입니다. 생존. 결국은 살아남는 자,
또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기적이다. 자, 차례 보면요. 1장부터 총 3장까지 네,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에서 보면 진화에 대한 이야기, 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네,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 뭐 이야기는 이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장에 소개되는 게 자기 복제자죠. 자, 이 자기 복제자가 과연 누군가? 자, 자기 복제자는 이 책에서는 유전자죠. 자, 그리고 3장에 보면 불멸의 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불멸은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코일. 네. 유전자의 DNA의 뭐 이중나선 뭐 이런 얘기가 불멸의 코일이라고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선생님은 네, 이 1, 3장 부분에서 선생님이 책에서 본 부분으로 가지고 나눌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요. 유전자 기계가 이제 나와요. 자, 유전자 기계는 네, 개체죠, 개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동물들의 한 개체들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의 기계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자, 뭐 공격에 대한 이야기, 안정성과 이기적인 기계,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가족 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대 간의 전쟁은 어떤 의미인가, 암수의 전쟁은 또 어떻고,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너의 등 위에 올라탈 테니, 약간 문학적인 제목 같기도 한데, 집단 형성해 주는 이익이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11장에 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밈, 새로운 복제자. 문화적 돌연변이 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요것도 저희한테만 있는, 인간한테만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예, 요것도 리처드 도키슨이 쓴, 뭐, 요쪽 책에서 좀 핫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네. 유전자의 긴팔. 이렇게 약간 결론 부분을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 리처드 도키슨이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유전자가 왜 네, 불멸의 코일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 부분 주장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자,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자,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철학적이잖아요.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태어나고 죽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생명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좀 심오한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기주의와 이타적인 거를 보는 부분이, 네, 첫 출발에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동물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행동의 예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검은 머리 갈매기 얘가 나오고 뭐 암사마귀 얘가 나오고 막 나와요. 그리고 남극 펭귄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또 애들도 나와요. 예, 일벌 뭐 이런 애들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새들이 왜 유인하는 소리를 내가지고 그것도 자기 종족들을 보호하는 이런 얘기, 또 어미의 행동에서 이타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 네, 그쵸?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자, 집단 선택설 되어 있는데요. 자연 선택은요, 최적자의 차등적 생존을 의미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적자란 최적이 개체일까, 또는 종족일까, 또는 종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도키스는 1장에서 이 최적자의 어떤 그 존재가요, 어떤 하나의 개체 또는 종족 또는 종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유전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 마지막 부분 볼까요? 1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선택의 기본 단위, 즉 이기성의 기본 단위가 종도,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자의 단위인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선 생명 그 자체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소제목이요, 안정을 위하여거든요. 자, 안정적이다. 자, 진화의 과정에서 안정적이다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다윈이 말하는 최적자 생존, 최적자가 생존할 것이라는 그 말은 결국 안정적인 생존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생명의 기원과 자기 복제자라는 게 나옵니다. 자, 자기 복제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스로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계속 자기를 복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원시 수프물 있죠? 수프가 이제 있는데 그 수프 안에서 유기물들이 막 있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물거품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다 표류하면서 그 안에 있는 뭐 복제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 수프. 네, 재밌죠? 네. 복제 오류. 네, 복제 오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생물학적 자기 복제자의 복제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어지며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나와요. 자, 오류는요, 당연히 변이를 일으키겠죠. 그 변이는 결국 뭐다? 진화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수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 복제자가, 자, 오류 없이 뭐 기계가 찍어내듯이 아니, 근데 기계도 뭐 오류를 내긴 하죠. 어쨌든, 네. 이 오류 없이 진행되는 거는 오히려 그 진화의 형태가 아니라 퇴보가 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생존에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오류가 났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오류가 뭐다? 새로운 걸로 발전되는 개량으로 낳고 그 개량이 진화에 필수적이다. 네, 이 개념은 선생님이 이 초반부 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내용과 연결되냐면요. 나중에 복제자의 오류 부분이 유성 생식하고 교차 이론하고 연결돼요. 왜 많은 종들이 많은 생명들이 예, 유성 생식을 할까? 그리고 왜 교차를 하게 될까? 네, 그 부분도 요 맥락이랑 같이 봐지거든요. 자, 계속하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진화란 자기 복제자가 아무리 막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본질적으로 생물학자가 말하는 생물의 진화이며 그 메커니즘도 바로 자연 선택이다. 초기의 자연 복제자를 살아있다고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생명의 조상이며 우리의 선조다. 자기 복제자는 생명의 조상이고 우리의 선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자, 2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복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자는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 예. 자, 생존 기계인 우리들은요. 많이 살아야 100년 살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는 뭐다? 예를 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그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에 어떤 그 유전자도 지금 여전히 예, 살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재밌죠? 네. 3장의 불멸의 콜 부분이 조금 길고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같은 종류의 자기 복제자, 즉 DNA라고 불리는 분자를 위한 생존 기계다. 자, 그쵸. 유전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유전자가 무엇인가? 유전자는 뭔데? 라고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죠. 자, DNA 구성 단위를요. DNA 분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작은 분자 단위로 구성된 긴 사슬이다. 자, 이거는요 불멸의 코인인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 자, 한번 저도 선생님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DNA 뭐 이중나선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우리가 요런 그림 본 것 같나요? 선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이루고 있어요. DNA 이중나선.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요. DNA 염색체 46건 이게 뭐 책으로 비유하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염색체 수죠. 네. 그러면서 DNA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해요. DNA는 복제다. DNA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거는 복제래요. 복제의 능력이죠. 그리고 한 개 세포에서 여러 가지 세포로 분열하는 과정, 이런 게 나오죠. 자, 새로운 세대는 무에서 시작한다.
몸은 유전자를 불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유전자가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네,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자, 유전자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자, 미래도 예측하지 않고요. 또 계획도 없어요. 단지 뭐다? 존재할 뿐이다. 좀 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선생님은. 자, 현대 자기 복제자들은 무리를 짓는 습성이 대단히 강하다. 자, 생존 기계는 하나가 아닌 수십만이 되는 유전자를 가진 운반자. 네, 개체는 운반자다. 뭘 운반해주는? 예, 유전자를 운반하는 하나는 운반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 유전자를 옮겨주고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들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성생식과 유전자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알아야 되겠죠. 유성생식은 말 그대로 예, 성이 있다는 거죠. 암컷과 수컷, 뭐 인간으로 했을 때 남자, 여자 있잖아요.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는 종이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각각 염색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22개의 쌍이 총 46개의 뭐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결합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세포분열 일어나는 얘기도 하고요. 뭐, 네. 자, 88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개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자세포는 서로 다르다. 예. 자, 그리고 역시 모든 난자세포도 역시 다르다. 네. 자, 각기 다른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만남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라랑 똑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요? 예,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예, 유일한 하나의 정자세포와 유일한 하나의 난자세포가 결합된, 네, 결합체죠. 자, 염색체에 조각이 교환되는 이 과정을요, 교차라고 한대요. 이 교차 현상은 이 책의 논의 전반에 매우 중요하게, 표현되는데요. 보세요. 이 교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아버지로부터 온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온 염색체를 구별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요, 한 개의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어떤 것이든 어머니 쪽 유전자와 아버지 쪽 유전자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모자이크로 딱 이렇게 탁 겹쳐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차는요, 어머니 쪽의 두루마리 테이프와 그의 상황은 아버지 쪽 두루마리 테이프를 맞잡아 들고 그것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잘라서 바꾸는 것과 같대요. 네. 자, 왜 이런 교차 과정이 일어날까요? 유전적으로 이게 당연히 좋아야 일어날 일인데, 그죠?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염색체는 모두 특정한 한 개의 정자 내에 들어 있었고 유일한 존재였다. 그 정자는 수백만의 거대한 함대를 이루는 작은 배들 가운데 딱 한 척이었대요. 배들은 일제히 당신의 어머니 쪽으로 향해 전진했다. 이 특별한 정자는 당신 어머니의 난자 중 하나에 닷을 내린 유일한 배이다. 예. 자, 배가 그 닷을 내렸다고 비유한 표현. 네, 문학적이죠. 네, 과학책인데 문학적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예전의 염색체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대요. 네, 확률적으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다르고 아주 유일하대요. 염색체의 수명은 한 세대이다. 네, 염색체는 한 세대에서 이제 멈춘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나비의 의태 부분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불멸의 유전자 부분 볼게요. 자, 불멸의 유전자가 중요하겠죠. 이 죽지 않는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개체는 안정적이지가 않대요.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래요. 염색체 또한 트럼프 카드에 패처럼 섞이고 사라진대요. 염색체도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 세대만 사니까. 그러나 섞인 카드 자체는 살아남는데요. 자, 이 카드가 뭐다? 바로 유전자다. 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유전자는 교차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요. 교차가 되는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단지 파트너를 바꾸어 행진을 계속할 따름이다. 물론 유전자들은 계속 행진한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다.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자이고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이다. 자, 우리의 임무를 다하면 우리는 폐기된다. 자, 그러나 유전자는 지지락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영원하다.
자, 불멸이죠. 자, 유전자가 불멸하는 이유. 자, 유전자. 이기적인 기본 단위.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다. 예. 왜? 불멸하니까. 여기서 말했죠. 이기적이라는 거는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뜻에서 이기적이라는 의미로 쓰면 됩니다.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 유전자. 자, 유전자의 협력 사업. 예. 협력해야 살아남는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조정 선수의 비유. 자,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조정 선수들이 배를 그렇게 저을 때 하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논제를 끌고 가냐면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어떤 얘기를 또 마지막에 이 3장에 하고 싶은 건지 이제 나오는데요. 왜 우리의 대부분의 다른 생존 기계들은 유성 생식을 하는 것일까? 자, 쉽게 말하면 왜 남녀 쌍을 이루어서 생식을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성의 없이 있잖아요. 무성 생식을 하는 게 내 유전자를 100%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하필 왜 이게 남녀를 썩는 이 유성 생식을 하는 것일까? 자, 두 번째 질문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염색체는 왜 교차하는 것일까? 교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자이크처럼 썩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왜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누구예요? 개체들이죠. 개체들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동일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노아 이론이 나오고요. 인간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성생식과 교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부분 114페이지 볼게요. 아까 보면 우리가 복제자의 오류 부분을 아까 앞 페이지 70페이지에서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옵니다. 자, 복제 과정의 오류는 복제되는 유전자에게는 명백히 불리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오류가 나는 건 불리하잖아요. 그러나 만약 이 오류가 그것을 일으킨 이기적인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자, 좋다는 거죠. 그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 퍼질 수 있다. 자, 이와 유사하게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교차 역시 이롭다, 좋은 것이라면, 이것으로서 교차는 존재는 충분히 설명되는 셈이다. 무성생식에 비해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롭다면 이것으로서 유성생식의 존재도 충분히 설명된다. 유성생식이 개체의 나머지 유전자 모두에게 이로운가 아닌가 여부를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 성은 그다지 기묘한 것이 아니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순환 논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성의 유전자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논의에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래요. 자, 물론 나는 이 순환성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겠다. 자, 성은 존재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죠. 자, 작은 유전 단위, 즉 유전자를 가장 근본적인 독립된 진화의 인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과 교차가 있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작은 유전 단위가 있잖아요. 즉 유전자의 가장 근본적인 이 있잖아요. 진화의 인자, 진화에 가능한 것 또는 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진화의 요소에는 뭐가 필요하다? 성과 교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 성은요 남녀의 결합이죠. 그리고 교차는 염색체를 썩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맞죠? 진화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다? 변이를 일으켜야 되고 변이는 또 새로운 것을 발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재밌죠? 네. 자, 3장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성과 염색체 교차는 현대판 수프의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과 교차로 인해 자, 유전자 풀은 유동적이면서 유전자는 부분적으로 뒤섞인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생존기계 자체에 대해서. 자, 생존기계 자체는 뭐죠? 우리 개인들, 각각의 개체겠죠? 이 개체들의 뭐다? 행동에 대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생존기계의 행동이, 행동기계를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쉽게 말하면, 유전자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지령을 내릴 수 있느냐가 생존기계한테 행동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을 제어한다고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나의 결정, 우리 개체의 모든 결정이나 선택이나 행동이 이 유전자의 지령을 받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될까? 네,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유전자가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 않나요? 이 언제부터 이 유전자가 이 우리한테 지령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장부터는 우리의 행동, 인간의 행동, 뭐 개체들의 행동, 우리 말고 뭐 다른 동물들도 있겠죠. 그들의 어떤 행동들에서 유전자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네, 네,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또 이어가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 이기적 유전자의 1장부터 3장 부분에 정리했던 걸 보면요. 자,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키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주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유전자의 어떤 그 생존인 거죠. 유전자는 불멸한다. 유전자가 우리의 몸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있는 건가. 자, 그런 면에서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다라고 이제 썼고요. 참 재밌는 코드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그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야 되고 그 유성 생식과 교차라는 과정이 뭐다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저 좋은 방향으로 이 뭐지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와 조금 다른 또는 나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나와 내한테 조금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예, 왜 나랑 똑같은 이걸 가면 내가 그대로 나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나의 장점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단점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결합, 그거를 생각하는 게 유전자의 속성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왜 그 같은 종족이 그 있잖아요. 또는 뭐 같은 그 뭐지 혈연 관계에서 계속 이거 뭐지 생식을 했을 경우에 열성 유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 유럽에 보면 주걱턱이 이렇게 발달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그 신라 시대 보면 그 성골 위주로 이렇게 그 뭐지 이제 하다 보니 그 이제 뭐지 뭐 결혼을 하다 보니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없어서 여왕이 여자가 이제 왕이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듣기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혼혈아 있죠. 혼혈 아이들이 더 이렇게 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이 많기 때문에 혼혈아들이 더 좀 예쁘게 나오는 거, 뭐, 맞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 자, 어떠세요? 읽을만 한 책인가요? 네. 읽을만 합니다. 네. 읽지 못할 책은 아니에요. 네. 자,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키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기를 또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또 다음 부분으로 이어갈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